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금 가장 이게 기본적인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크게 보면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는데, 크게 보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딱 두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요거만이라도 좀 지키면 집합건물, 다시 말해서 수익형 부동산이 그 소유자든 입점주분들이든 제대로 지금 본인들의 권리를 입점주분들은 영업을 하고 소유자분들은 각종 소유권에 관련된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자, 기본적인 부분이 뭘까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학창시절 때나 어릴 때 사회과 사회 배우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신문지상에서 이런 거 다 보면 우리 경제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효율. 낭비 없이 뭐든지 자원을 잘 사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죠? 그죠? 공평하게 하는 거죠. 공평성. 예. 그러니까 효율과 공평성 차원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집합건물에서는 저는 이 두 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효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라고 했을 때 어느 하나의 어떤 운영사가 들어와 가지고 독점으로 모든 것을 운영한다고 해서 잘 될 거는 같아요. 여러분 잘 될 거는 같을 것 같으면 그렇게 썩 잘 되지는 않는다고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건물 자체를 아예 관광 호텔로 만들어서 어떤 컨셉을 이렇게 탁탁 꾸며가지고 하는 경우는 잘 되는데, 이게 소유자분들에게 이렇게 분양권을 다 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또 특히 이게 소유자분들이 한 300명, 400명 이상이 있는 이러한 분양형 호텔, 적어도 한 250개, 300개 이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특히 이런 데일수록 있죠.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 없으면 도태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에 우리는 이 경쟁이라고 해서 꼭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경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상호간에 좀 협력할 거는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떨 때는 가격 경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쪽은 흡수 합병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낭비 없이 효율화시키면서 고객들한테도 서비스 질이 좋아지고, 소유자분들한테도 수익금을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래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게, 오래전부터 역사에서 이게 다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합건물에서 왜 이렇게 한 곳에서 독점해가 그것도 독점하는 부분도 제대로 이게 절차에 대한 정당성도 가지지 않고 마음대로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소유자분들 불신을 가지고 수익금도 제대로 안 주고 운영사들은 그냥 껍데기 법인 하나 세워가지고, 빼먹고 나면 그냥 날라버리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 운영사가 한 곳에만 여러분들 오도록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참 제가 참 안타까운데, 이게 모르시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가스라이팅을 다 해가 한 곳에만 이때 거의 몰빵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거죠, 한 곳에. 그럼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역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역사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마음대로 수익금을 주는 거고. 아니, 경쟁 시장이 되어야 많은 경쟁이 있고 나면 거기에 따른 수요에 따른 공급에 따라 주고 수요 공급 곡선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지금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낭비 없이 그곳에 영업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또 소유자분들한테 이익도 주기 위해서라면 차량 숙박시설에서는 적어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2군데, 3군데 이상은 있어야 되고요. 지금 3군데 정도 되더라도 사실은 여러분들,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는데, 고객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고객들이 신경 쓰는 거는 서비스 질이 얼마만큼 좋으냐, 이런 거를 보고 있거든요. 뭐, 3개 정도 돼도 과점시장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가지고 효율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 집합 건물에서는 특별히 있죠. 경쟁을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낭비 없이 가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경쟁 없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피 터지게 경쟁해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은. 그러니까는 그 점을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생활의 숙박시설 아니래도 여러분들 집합건물의 판매시설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게 경쟁을 일으키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효율성을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또 이게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저는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어떤 분양사, 다시 말해서 시행사라고 볼 수 있겠죠. 시행사라든지 시행사가 맡겼던 분양 대행사한테 맡겨서 소유자분들, 이게 매수자들이 수분양을 받았겠죠. 그래갖고 분양자한테만 삿대질을 하고 있죠. 왜 이게 분양 좀 해줘, 분양을 해줘, 왜 분양이 안 되게끔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은, 그러니까 매수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그 판매 시설을 갖다가,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영리잖아요, 여러분들, 영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리법인을 좀 세워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세워서 매출을 창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지금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어떤 시행사나 분양사 욕만 해잡고 뭐 이게 왜 제대로 이 약속을 안 지키냐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분양자들도 뭐 빨리 팔고 뭐 자기가 원하는 그 이익을 얻고 가고자 하는 건데 본인들도 안 돼서 그런 거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시행사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닙니다. 제 말씀은 이게 판매시설 같은 데서는 참 내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요. 전국 각지에 보면 이게 소유자분들이 넉넉고 계시더라고요. 넉넉고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좋은 곳에 그냥 사기당했다, 뭐가 어떻다. 그게 여러분들의 그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은 없는 건데, 좀 경제적 마인드가 없이 그냥 하나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단체에 대해서, 어떤 법인에 대해서 계속 그냥 손가락질만 하고, 이런 거 자체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그걸 사가지고, 어째 그걸 가만히 둡니까, 그거를. 다른 것들도 많아요. 다른 어떤, 뭐, 상가든, 판매시설이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있는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효율성 차원에서
이게 가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공평성이죠, 공평성. 공평성이라는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어떤 것 같습니까? 바로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 여러분들이 있는 전유 부분, 호실에 있는 전유 부분을 빼고 나면 다 공용 부분이잖아요. 공용 부분은 용도에 따라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공용인데. 그런데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 배탈을 시킨다? 또는 독점을 하게 한다? 어떤 사람을? 또 사용 못하게 한다, 사람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전국 각지에서 이것도 비일비재하다고요. 이게 상당히 낭패죠.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주차장, 승강기, 복도, 여러 가지들. 전국 각지에 좀 이런 문제 때문에 늘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평성 차원에서는 공용 부분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권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독점을 하게 한다든지 사용을 배제시킨다든지 이런 건 절대 안 된다고요.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당신 재산도 아닌데 소유자 모두의 재산이잖아요. 그럼 민법에서는 그걸 민사상으로 민법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민법에서는 보면 공유, 합유, 총유라고 있는데 그건 총유에 속하는 거잖아요. 집합건물법에서는 우리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거고, 민법에서 말하는 공유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민법에서 말하는 공유는 여러분들 전유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부가 그 절반 차지고 공유 지분이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공용 부분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공용 부분 총유에 속하는 거죠. 총유. 우리 민사에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바로 우리가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지분에 따라서 그걸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 사용 못하게 하기 말이 됩니까? 가장 기본 상식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좀 많아가 참 내가 좀 안타까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곳 전국 각지에 이곳저곳들이 있는데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 완전 이게 질의사항들이 이번 주에 좀 많이 있어가지고, 질의사항 중에서 한 2가지만 좀 특이한 케이스를 특이한 케이스더라고요.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조금, 개인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이한 케이스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 경기권에 있는, 어느 집합 건물인데, 이게 건물이 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건물에서는 공용 부분 주차장이 한 층이 있어요. 한 층에 주차장 한 층이 공용 부분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좀 모자라는가 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7층짜리 건물인데 7층짜리 건물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지금은 지하 1층, 2층 그 건물 면적에 있는 소유자분들이 맞춰가 지하 1층, 2층 이런 데다가 공용 부분으로 우리가 주차를 좀 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그곳은 좀 특이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층 있죠. 2층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해놨는데 그렇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거죠. 그리고 3층하고 4층 부분이 그 부분은 그 주차장으로 용도를 만들어 놨긴 했는데 그 주차장 용도로 만들어놓은 부분이 공용이 아니고 그 소유자한테 이렇게 지금 매도를 한 이런 형태더라고. 아주 좀 특이한 케이스던데요. 그래서 이게 주차장 부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관리단에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또 관리비 부분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있던데, 그 관리단하고 이런 거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물론 주차장에 계신 분, 소유자분이 용도를 또 변경시키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때는 적극적으로 관리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관리단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장에 있는 부분을 임대료를 주든 사용료를 주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비를 받아 사용료를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가 주차로 활용을 하면 될 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서로 협상을 좀 잘 해가지고 활용을 하면 될 일을, 그걸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막아가지고 여기까지는 주차장 저 위에 올라간 거는 우리 나름대로 또 차량 한 대씩 어떻게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또 관리단에 있는 주차장하고 또 그 층에 있는 몇 층에 주차시설 만든 소유자 또는 관련된 영업을 하는 주차 영업을 하시는 분하고 또 이렇게 싸워가지고 난리법석을 지으시던데, 좀 요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서로 있죠. 서로 협상을 하려고 하면 첫째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서로 열린 마음으로 자기 이익만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되고, 전체 건물에 다 도움이 되면서 자기 이익도 가져가고 혜택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서로. 장기적인 플랜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보시라니까요. 자, 오늘은 집합건물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딱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효율성하고 낭비 없이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 공평성이죠.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